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쉐도잉과 딕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도잉과 딕테이션이란 여러분들이 리스닝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쉐도잉과 딕테이션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드립다 무조건 긴 거, 무조건 그냥 토플 실전 지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도잉과 딕테이션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쉐도잉과 딕테이션 둘 다 이제 리스닝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닝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토플에서 리스닝이, 그리고 실전 영어에서 리스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리딩부터 잘해야 리스닝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리스닝은 리딩과 좀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기도 하고, 좀 다른 요소들이 또 많이 가미가 돼서 잘하네 못하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스닝은 이제 여기서 그 쉐도잉이나 아니면 딕테이션 등을 통해서 이 청해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향상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해력을 가지고 향상을 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도잉부터 말씀을 드리면, 쉐도잉은 이제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말을 듣고 말을 그대로 해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딕테이션은 뭐냐면은, 이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받아 써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말을 듣고 받아 써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쉐도잉과 딕테이션 절대 그냥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듣고 말하는 거고, 이거 듣고 쓰는 거고, 오케이.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합시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셔야 가장 효과적이냐? 항상 목적을 명확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시는 이 청해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2단어짜리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12단어짜리 문장에서 몇 단어까지 내가 담을 수가 있느냐?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2단어짜리를 내가 들었을 때 12단어를 한 번에 내가 담아낼 수 있으면은 이거 좋은 거죠. 그런데 12단어를 들었는데 내가 2단어, 3단어밖에 듣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슥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초에 0단어 단위로 이제 듣고 이제 외우는 건 익숙하지만, 영어 문장이 길거나 아니면 여러 문장들이 연속으로 다발로 나올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담는 게 트레이닝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해외 경험이 또 따로 있다시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계속해서 쭉 해오신 게 아니면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이 많은 내용을 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뭐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고, 한 번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단어짜리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한 번 듣고 나서 그냥 내가 말을 해봐야지, 아니면은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듣고 나서 내가 한번 써봐야지가 아니고, 한 문장을 듣고 나서 한번 내가 복원할 수 있는 최대한을 계속해서 복원을 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수의 단어를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더 많은 수의 단어를 담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12단어짜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2단어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은 2단어까지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웅어로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많이 캐치를 해봐야지. 그러면은 4단어까지, 5단어까지 이렇게 담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똑같이 들었을 때 나머지 6단어를 그대로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더 캐치할 수 있는 양을 늘리는 게 이제 딕테이션과 쉐도잉 두 모두의 이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쉐도잉과 딕테이션을 좀 각각 대조를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쉐도잉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 종이와 펜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방금 들린 그대로 내가 따라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들린 그대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맞는
정확한 발음일 텐데, 그리고 맞는 정확한 액센트일 텐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뭐가 맞고 뭐가 어색하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감을 잡고 잡아가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쉐도잉이 확실하게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대중교통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막말로 이제 그냥 이어폰 끼고 내가 들은 문장을 가지고 옹알옹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는 뭐 대중교통에서도 가능하시고, 도서관은 안 되겠죠, 그죠?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디 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쉐도잉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쉐도잉의 단점은 뭐냐? 아무래도 이 청해력을 늘리는 데는 여기저기서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발음을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테일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데는 좀 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입으로만 하면은 좀 더 많은 수의 단어를 담기에는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제 그 정확한 의미 파악 같은 경우는 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토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내가 들은 내용을 다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별로 그렇게 안 하시게 되거든요. 토플 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토플 시험에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필기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전 대비에는 조금 딕테이션보다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도잉의 장단점을 알아봤고, 딕테이션의 장단점은 뭐냐? 딕테이션의 장점은 아무래도 노트 테이킹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 노트 테이킹이라는 게 근데 딕테이션과 노트 테이킹의 차이는 뭐냐면, 딕테이션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노트 테이킹은 요점을 위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일단 요점이 뭔지를 파악하기 전에 이 단어들이 잘 복원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머릿속에,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요점도 파악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점이라는 게 이제 매 문장마다 다르고 매번 문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짚는 데는 좀 지속적인 시간에 걸쳐서 연습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딕테이션으로 먼저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딕테이션의 장점은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고 노트 테이킹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쉐도잉보다는 장소의 제약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르고,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아마 다 다르게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둘 다 열심히 제대로 하면 도움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번 듣고 내가 한 문장에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캐치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더 많은 문장의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쉐도잉과 딕테이션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토플 선생님이니까 토플을 공부할 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절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없이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리스닝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그 지문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냥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냐면, 이제 먼저 풀고 채점을 했을 때 이제 정답 범위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답 범위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오답 범위, 정답 범위 두세 문장씩만 선별을 해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들을 때 내가 이 문장을 듣는 이 청해력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보기가 어떤 부분으로 정답으로 이어진다라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오답을 출제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문을 듣고 그냥 바로 쉐도잉, 아니면 지문을 듣고 바로 딕테이션 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 풀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하실 때 이 부분이 정답 출제 범위였어
이 부분이 오답이 사실 좀 헷갈리게 출제가 된 범위였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별을 하셔서 이제 한 문제, 그러니까 한 섹션의 지문당 뭐 대여섯 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당 이제 뭐 한 세네 문장 정도를 여러분들이 쉐도잉이나 딕테이션의 범위로 삼아서 그 부분만 위주로 선별을 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점수 상승에는 가장 직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선생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쉐도잉이나 딕테이션을 가지고 지문 하나를 가지고 통으로 만약에 하려고 한다? 이거 한 지문 하는데 진짜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두세 시간 이걸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문장을 같은 효율로 할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단어를 더 외우시고 문법 구조로 공부를 더 하시고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쉐도잉이나 딕테이션은 절대 남발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문제 풀고 두 번째 오답 노트 해서 세 번째 그 정답 범위를 보고 네 번째 그 부분 위주로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상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쉐도잉과 딕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혹시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100% 옳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학생분들의 사례나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해본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신빙성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